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11-1 KBL 수원 KT 대구 한국가스공사. 수원 KT. 수원 KT는 하이포스트를 중심으로 공격이 유기적으로 흐르는 팀이다. 하윤기가 하이포스트에서 공을 잡는 순간 공격 루트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그는 페이크 핸드오프 이후 코너 방향으로 킥아웃하며 조엘 카굴랑안이 스팟업으로 찬스를 만들어낸다. 이 장면은 단순한 세트 플레이가 아니라 스크린 옵션 컷인 외곽 정렬이 동시에 열리는 트리플 옵션 구조다. 로메로는 볼이 역전될 때 코너 러너 역할을 수행하며 세컨드 리바운드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다. 특히 하윤기의 하이포스트 빌드업은 수비의 시선을 끌어내며 윙과 코너를 동시에 열어주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수원 KT는 경기 중반 템포를 올릴 때도 공격이 끊기지 않고 세컨드 찬스로 득점을 이어간다. 홈에서는 초반부터 리드 폭을 넓히는 공격 루틴이 반복되고 있으며 팀 전체의 에너지 흐름이 안정적이다. 대구가스공사. 대구가스공사는 정성호가 볼 전개를 담당하지만 압박 수비를 만나면 흐름이 자주 끊긴다. 벨랑겔은 2대1 전개에서 스크린을 타고 들어오는 움직임이 예리하지만 롤맨 라꺼나와의 타이밍 싱크가 어긋나는 장면이 잦다. 라꺼나는 여전히 페인트 존에서의 존재감은 있으나 체력 저하로 인해 박스아웃 가담이 줄었다. 그래서 세컨드 찬스 허용이 늘고 리바운드 이후 전환 수비가 늦어진다. 정성우의 패스는 빠르지만 코너 스파터들의 위치 선정이 일정하지 않아 오픈 찬스가 줄어든다. 결국 외곽 의존도가 높아지고 경기 중반 이후에는 득점 루트가 단조로워진다. 그래도 초반엔 라꺼나의 포스트업으로 버텨보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 전환 속도에서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 팀 전체적으로 템포 유지력이 떨어지고 후반엔 공격 효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프리뷰. 이 경기는 하이포스트를 중심으로 한 수원 KT의 전술 완성도와 대구의 체력 부담이 맞붙는 흐름이다. 수원 KT는 하윤기의 하이포스트 볼 터치 후 페이크 핸드오프와 킥아웃 패스가 이어지는 다층적 공격 구조를 갖췄다. 조엘 카굴랑안은 코너 스팟업에서 슈팅 밸런스를 유지하며 로메로는 외곽 마이너스 넷곽 연결의 중심축으로 작용한다. 특히 하윤기의 빌드업은 수비를 넓히고 그 틈에서 코너 스페이싱이 완성된다. 반면 대구는 라꺼나 중심의 포스트 플레이가 여전히 강점이지만 협력 수비 대응과 전환 속도에서 밀린다. 벨랑겔이 템포를 끌어올리려 해도 세컨드 리바운드 허용이 많아 흐름을 이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수원 KT는 하이포스트를 기점으로 한 트리플 옵션을 통해 전반부터 경기 리듬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하윤기의 수비 리딩은 라꺼나의 포스트업 루트를 차단하며 대구의 공격 전개를 억제할 것이다. 결국 승부는 하이포스트 볼 터치 이후 결정된다. 수원 KT가 조직적인 세컨드 찬스와 빠른 리듬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하윤기의 하이포스트 빌드업이 공격의 중심이며 트리플 옵션 전개로 상대 수비를 분산시킨다. 대구는 라꺼나의 체력 저하로 리바운드 가담이 약하고 세컨드 찬스 허용률이 높다. 수원 KT는 코너 스팟업과 하이포스트 전환 패턴으로 흐름을 주도하며 홈 경기에서 템포를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하이포스트 중심의 트리플 옵션이 살아나는 순간 수원 KT가 경기의 리듬을 틀어줄 것이다. 11-2 KBL 안양 정관장 고양 선호. 안양 정관장? 안양 정관장은 세트 플레이에서 더블 오프 스크린을 활용해 슈터 렌즈 아반도와 브라이스 워싱턴을 자유롭게 만든다. 첫 스크린 이후 수비가 스위칭을 시도하면 김종규가 반대 방향으로 리컷해 수비 밸런스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이 전술은 스크린 리딩형 공격 시스템의 정석으로 하프코트에서 효율적인 득점을 만들어낸다. 렌즈 아반도는 코너 스팟에서 빠르게 스텝백 동작으로 리듬을 끊으며 외곽 타이밍을 잡는다. 브라이스 워싱턴은 하이포스트에서 볼을 받아 페이스업 공격으로 압박을 주고 드리블 핸드오프 DHO로 팀 템포를 이어간다. 김종규는 인사이드에서 스크린 후 롤인 타이밍이 정확해 수비를 안쪽으로 끌어들이며 외곽 공격의 공간을 만든다. 특히 세컨드 찬스 리바운드 참여도가 높아 공격 리듬이 끊기지 않는다. 이들의 조합은 세트 플레이와 전환 공격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며 안정적인 하프코트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수비 전환에서도 빠른 커버 밸런스를 유지해 리바운드 이후 바로 공격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강점이다. 고양 선호. 고양 선호는 이정현을 중심으로 한 퍼리미터 오펜스가 주요 루트다. 그는 볼을 오래 끌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패스로 동료의 컷인 타이밍을 살려낸다.
케빈 캔바오는 외곽에서 스크린을 활용한 스팟업 슈팅이 강점이지만 오프볼 무브가 단조로운 편이다. 네이던 나이트는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업 득점력이 뛰어나지만 수비 로테이션이 느려 스위치 상황에서 취약함이 있다. 특히 트랜지션 수비 시 빅맨 가담이 느려 상대 속공을 허용하는 장면이 잦다. 또한 외곽 디펜스 라인이 낮아 코너 지역에서의 수비 커버가 자주 늦는다. 이로 인해 중반 이후 상대의 외곽 성공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결국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상대의 스크린 전개에 대응하지 못하면 리드 상황을 지켜내기 어렵다. 프리뷰. 이 경기는 세트 플레이 완성도와 스크린 리딩 정확도가 승부의 핵심이 된다. 안양 정관장은 더블 오프 스크린을 중심으로 코너와 하이포스트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며 수비를 흔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렌즈 아반도는 외곽에서 안정적인 릴리즈 타이밍으로 초반 분위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김종규의 리컷 타이밍은 스위칭 수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반면 고양 손호는 수비 전환과 로테이션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정관장의 다층적 세트 플레이에 흔들릴 여지가 많다. 브라이스 워싱턴이 하이포스트에서 전개를 주도한다면 페인트 존 내 공간 활용이 완벽히 완성된다. 또한 정관장은 리바운드 이후 세컨드 찬스로 이어지는 루트가 확실해 공격 템포 유지력이 매우 높다. 고양 손호는 전환 수비만 안정되면 승부를 이어가겠지만 빅맨의 스위치 대응이 늦으면 오픈 찬스를 연속으로 허용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안양 정관장의 하프코트 효율성과 스크린 리딩 능력이 경기 전체를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초반부터 더블 스크린 전개가 살아나는 순간 경기의 방향은 정관장 쪽으로 기울 것이다. 핵심 포인트. 정관장은 더블 오프 스크린과 리컷 패턴으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완성형 세트 플레이를 구사한다. 고양 손호는 전환 수비가 불안정하고 외곽 커버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다. 브라이스 워싱턴의 하이포스트 운영과 김종규의 롤인 타이밍이 흐름을 완전히 틀어진다. 결국 세트 플레이 완성도와 공간 활용의 차이가 승부를 갈라놓는다. 정관장이 하프코트 리듬을 장악하며 경기 전체를 주도할 것이다. 11-V-리그 남자부 현대캐피탈 OK저축은행. 현대캐피탈은 리시브 라인의 안정성이 높고 세터가 볼을 낮게 유지해 전환 속도를 잃지 않는다. 허수봉은 백어택과 파이프 공격에서 타이밍 조절이 정교하며 후위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격 자원이다. 레오나르도 레이바는 코너 블로킹 구간을 집중 공략하며 볼 흐름을 세터와 긴밀히 맞춰 팀 전체의 리듬을 끌어올린다. 최민호는 미들 블로커로서 네트 앞 공중전에서 중심을 잡고 빠른 타이밍의 속공으로 상대 블로킹 라인을 흔든다. 바야르사이아는 리시브 라인을 단단히 고정시키며 세터가 다양한 패스를 구사할 수 있도록 안정감을 제공한다. 이 팀의 가장 큰 장점은 세트 플레이의 예측 불가능성이다. 세터가 트랜지션 상황에서도 볼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바로 사이드 공격으로 전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캐피탈은 낮은 볼 템포와 세밀한 연계로 상대의 수비 타이밍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OK저축은행은 정광인과 디미트로프의 공격 의존도가 높은 팀이다. 디미트로프는 백어택 위주의 강타형 공격수로 초반에는 위력이 있지만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피로 누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진다. 정광인은 리시브와 디그 모두에서 안정적이지만 리턴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세터와의 합이 종종 어긋난다. 초대인은 블로킹 타이밍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리시브 커버에서는 공간을 자주 내주는 단점이 있다. 박창성은 수비 범위가 넓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질 때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는 모습이 잦다. 팀 전체적으로 전환 속도가 느리고 세컨드 볼 전개가 원활하지 않아 속공 루트가 제한된다. 리시브 불안이 쌓이면 세트 플레이가 단조로워지고 세터 마이너스 공격수 간 연결 정확도도 떨어진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응집력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프리뷰. 이 경기는 현대캐피탈의 세밀한 전환 템포와 리시브 안정성이 가장 큰 변수다. 현대캐피탈은 세터가 낮은 볼로 템포를 유지하며 백어택과 사이드 전환을 자유롭게 활용한다. 허수봉의 공격 완성도와 레이바의 라인 브레이크가 결합될 경우 상대 블로킹은 흐름을 제어하기 어렵다. 또한 바야르사이안이 리시브 라인 중심을 단단히 유지하면서 세터는 다양한 전술 패턴을 구사할 여유를 가진다. OK저축은행은 초반 강타로 기세를 타려 하지만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면 템포가 급격히 무너진다. 디미트로프의 피로 누적이 빨라질 경우 공격 루트가 제한되고 정광인의 볼 연결 의존도가 높아지는 순간 위기가 찾아온다. 결국 세트 중반 이후 리시브 안정성과 전환 속도의 차이가 점수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대캐피탈이 볼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템포를 이어간다면 경기 후반 주도권은 확실히 현대캐피탈 쪽으로 쏠릴 것이다.
전술 밸런스, 라인 간격, 세터 조율 모두에서 현대캐피탈이 한 수 위의 완성도를 보여줄 흐름이다. 핵심 포인트. 현대캐피탈은 리시브 안정성과 세터 템포 조율이 완벽히 맞물리는 구조. OK저축은행은 디미트로프 마이너스 정광인 의존도가 높아 후반 체력 저하 시 공격 루트 단조화. 세트 중반 이후 템포 유지력과 전환 속도에서 현대캐피탈이 확실히 우위에 있다. 전술 완성도와 리시브 라인의 안정감을 감안하면 현대캐피탈이 흐름을 완벽히 주도할 경기다. 11-2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 페퍼저축은행. 흥국생명은 경기 중반 템포 조절 능력이 돋보인다. 세터 라인은 상대 리듬이 느려질 때는 빠른 속공으로 찌르고 템포가 높아질 때는 볼을 끌어 완급을 조절하며 흐름을 통제한다. 레베카는 측면 공격 시 빠른 볼 처리와 정확한 타이밍으로 상대 블로커의 손을 비트는 노련함을 보인다. 김다은은 전위 라인에서의 타이밍 점프와 라인샷 구사력이 탁월해 상대 블로킹을 앞뒤로 흔드는 역할을 한다. 문지우는 백어택 타이밍을 자유롭게 조절하며 세터와 완벽한 싱크를 보여주고 김수진은 블로킹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며 중앙 수비의 핵심으로 버틴다. 이 팀은 블로킹 라인 간격이 일정하고 수비 커버 동선이 매끄럽게 이어진다. 리시브 이후 2단 연결에서도 볼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후위 리듬이 흔들리지 않는다. 특히 세트 중반 이후에도 집중력이 유지되어 상대의 강타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보여준다. 결국 흥국생명은 세터 조율 능력과 라인 밸런스로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페퍼저축은행은 경기 초반에는 강한 공격 의지를 보이지만 세트 중반 이후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며 템포가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박정환은 전위와 후위 모두에서 공격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지만 세터와의 합이 일정치 않아 득점 효율이 떨어진다. 박은선은 중앙에서 속공 시도는 적극적이나 볼이 낮게 형성되면 타점 유지가 어렵다. 고혜림은 수비 커버에서는 성실하지만 오픈 공격 시 블로킹 타이밍을 뚫는 결정력이 다소 부족하다. 임주은의 연결 타이밍도 리시브 불안과 맞물리며 흐름이 자주 끊긴다. 팀 전체적으로 수비 간격이 넓고 리턴 플레이 시 위치 복귀가 늦어지는 문제가 지속된다. 후위 공격 시 템포 전환이 늦고 강타 후 커버 타이밍이 엇갈리며 상대에게 리바운드를 쉽게 허용한다. 결국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 저하가 겹쳐 전술적 응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프리뷰. 이 경기는 템포 조절과 세터 연계 완성도가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흥국생명은 세터 라인의 완급 조절 능력을 기반으로 상대 블로킹 리듬을 깨고 중반 이후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레베카와 문지윤의 백어택 전개는 상대 수비를 흔드는 결정적 무기이며 김수지의 중앙 블로킹이 경기 전체의 균형을 잡는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리시브 라인 불안과 세터 타이밍 붕괴로 인해 공격 루트가 단조롭게 변할 위험이 있다. 세트 중반 이후로 가면 템포가 늦어지고 연결 타이밍이 흐트러져 공격 효율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 전체의 완성도와 흐름 제어력에서는 흥국생명이 분명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결국 흥국생명은 템포 조율, 라인 밸런스, 블로킹 타이밍 모든 요소에서 전술적 완성도를 보여줄 구도다. 핵심 포인트. 흥국생명은 세터의 완급 조절과 라인 밸런스가 완벽히 맞물리며 세트 중반 이후 흐름을 장악한다. 페퍼저축은행은 리시브 라인 불안과 세터 타이밍 붕괴로 인해 공격 루트가 단조롭게 변한다. 블로킹 타이밍 공격, 템포 수비 커버 모든 구도에서 흥국생명이 우위를 점한다. 템포 조율과 세트 중반 집중력의 차이를 고려하면 흥국생명이 경기 주도권을 끝까지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11-2 KBL 서울 SK 창원 LG. 서울 SK는 자밀 원희를 하이포스트 기점으로 세워 공격의 무게중심을 끌어올린다. 그는 탑에서 볼을 잡은 뒤 김낙현의 45도 슬립컷을 활용해 수비의 시선을 분산시키며 수직 돌파보다 리버스 컷 루트로 공간을 찢는다. 이 패턴은 인사이드 정면 승부를 피하면서도 하이 엘보 구간에서 패스 타이밍을 극대화하는 전형적인 공간 분할형 세트 오펜스다. 알빈 톨렌티노는 코너에서 스페이싱을 유지하며 원희의 하이포스트 터치 이후 백도어로 파고드는 흐름을 이어간다. 이때 김낙현은 외곽에서 볼 핸들러로 전환하며 빠른 템포의 2차 전개를 완성한다. 서울 SK는 이러한 컷 연계와 볼 순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 속에서 상대 수비를 혼란에 빠뜨린다. 특히 홈에서는 원희의 미드포스트 득점 감각이 살아나며 초반부터 리듬을 주도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 결과 골밑에 압박을 주면서도 외곽 라인을 동시에 살리는 듀얼 존 어택이 완성된다. 창원 LG는 백투백 일정으로 인해 체력 부담이 누적된 상태다.
칼 타마요는 하이로우 전환에서 스크린 역할을 수행하지만 수비 복귀 속도가 떨어지면서 세컨드 찬스 허용률이 높다. 양준석은 윙에서 커싱과 킥아웃을 반복하며 리듬을 유지하지만 하프코트 세트 플레이가 길어지면 공격 효율이 떨어진다. 마이클 에릭은 페인트 존에서 버티는 힘은 좋지만 원희와의 맞대결에서는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백투백 경기 특성상 체력 저하로 인해 전환 수비가 느려지고 하이포스트 대응 타이밍이 반박자씩 늦는다. 그래서 세컨드 라인에서의 로테이션이 엇갈리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이 자주 연출된다. 결국 창원 LG는 수비 리듬이 흔들리는 순간 서울 SK의 하이포스트 컷 루트를 차단하기 어려워진다. 페인트 존에서의 수비가 흔들리면 공격 템포까지 무너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프리뷰. 이 경기는 하이포스트 전개와 컷인 타이밍이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된다. 서울 SK는 자밀 원희를 하이포스트 중심에 두고 김낙현과 톨렌티노의 리버스 컷 루트를 활용하며 인사이드의 밀도를 높인다. 이 구조는 단순한 포스트업 전개가 아니라 수비의 시선을 분할해 외곽 찬스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복합형 시스템이다. 반면 창원 LG는 백투백 일정 속에 수비 회복이 느려지고 세컨드볼 대처가 불안한 모습이다. 마이클 에릭이 초반엔 버텨줄 수 있겠지만 원희의 리듬이 올라가면 체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또한 김낙현의 패싱 템포와 톨렌티노의 코너 스페이싱이 맞물리면 LG의 수비 로테이션이 연속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서울 SK가 초반부터 하이포스트 중심으로 경기를 풀며 인사이드와 외곽의 균형을 동시에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 LG는 외곽 의존도가 높지만 체력 저하와 페인트존 수비 불안이 겹치면 공격 루트가 제한된다. 결국 서울 SK는 컷 루트와 하이포스트 전개로 경기 흐름을 끌어올리고 홈에서 강한 템포를 유지할 확률이 높다. 핵심 포인트. 서울 SK는 자밀 원희의 하이포스트 전개와 김낙현의 슬립컷이 결합된 리버스 컷 루트로 수비를 찢는다. 창원 LG는 백투백 일정 탓에 체력 저하로 인사이드 수비 회복 속도가 늦어진다. 하이포스트 중심의 패턴 플레이에서 원희의 결정력이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리버스 컷 타이밍과 하이포스트 전개 속도에서 서울 SK가 압도한다. 창원 LG의 수비 로테이션은 끝까지 버티기 어려운 그림이다.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